보니까 몽골 여자들이 다 키가 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여자분들은 막 여리여리하잖아요. 네, 그쵸. 거의 4, 4 사이즈, 5 사이즈 입을 것 같고 지나가시는 분들 보면 밥은 드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몽골은 되게 뼈대가 좀 굵은 것 같아요. 네. 요즘 친구들은 MZ 친구들은 더 커진 것 같아요. 몽골 MZ? 네네. 오, 더 커요? 지금은 기본 169 이상이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와, 평균이 그 정도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진짜 큰데요? 따끈따끈한 세상 소식 전해드리는 세상 보고서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MC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몽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몽골 이야기 전해주실 이수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생활 14년차 몽골에서 온 이수라고 합니다. 늘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네. 한국분 같으세요. 제가 한국이 너무너무 좋아서 한국 패션이랑 메이크업 하는 거랑 열심히 배워가지고 오늘 이렇게 너무 한국 사람 같은 얼굴로 여기에 앉아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한국에 사신 지 꽤 오래되셨으니까 맞아요. 연애 경험도 있으시겠죠? 없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네. 연애 이야기도 하고 또 이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네. 한국과 몽골을 좀 비교해보는 그런 네.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한국 남자들이랑 좀 연애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한국 남자들이라고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많지는 않는데 한국 남자분과 이제 연애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났을 때 몽골 여자는 이게 좀 다르네? 라고 얘기를 한 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자존심이 엄청 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몽골 분들한테 얘기를 들을 때 몽골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혼자 하는 걸 좋아하고 맞아요. 그게 뭐 조상에서부터 내려오는 몽골인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 네. 영향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몽골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흙이라도 쥐고 일어난다라고 그런 오래된 말이 있는데 사실은 몽골 사람들이 넓은 지역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미션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주가 돼서 내가 나를 믿고 살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그런 강인함이 타고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연애할 때도 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많이 세고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예를 들어 한국에선 배려가 많잖아요. 남자분들이. 네. 그럼 가방 들어주거나 아니면 차 문을 열어주거나 이러면 왜 열어줘? 난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가 열 거야. 내가 들 거야. 무거운 거 막 같이 들어주면 나 들 수 있어. 나도 힘이 있어. 막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고집이 세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몽골에서 연애할 때는 그게 당연한 건가요? 내 거는 내가 알아서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몽골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자한테 뭔가를 받는 게 나를 약하게 보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반반하거나 아니면 받은 만큼 줘버리거나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존심이 세다 이런 단어가 붙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 징기스칸의 후예야. 맞아요. 맨날 제가 하는 얘기가 징기스칸의 피가 내 안에 있으니까 자존심 건들지 마. 이렇게 진짜 눈에 불 켜고 이제 달려들 때가 있죠. 그러면 직접 느끼기에 연애할 때 특히 한국 여자분들이랑 몽골 여자분들이랑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한국 여자는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아요. 남자를 잘 다룰 줄 알아요. 막 애교 부리면서 제가 여대 나왔거든요. 여자대학교 나왔는데 보면 아무리 나랑은 막 털털하게 해도 남자 앞에서는 되게 여성스러워지면서 자세부터가 달라지고 말투도 예쁘게 하고 막 애교도 부리고 막 그러는데 몽골엔 애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귀엽다 요 정도는 있는데 그래서 그 차이가 이제 몽골 여자들은 되게 자기만의 개성이 강한데 한국 여자분들은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잘 파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몽골 여자분들이 몽골 남자의 마음을 살 때는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요? 섹시미를 좀 이렇게 보여준다?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몽골 여자들이 또 꾸미는 걸 좋아해서 데이트 같은 거 할 때 예쁘게 꾸미고 나가서 이제 남자들과 이제 데이트하는 그런 게 있고 사실은 막 귀엽고 막 이렇게 애교 부리면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수님도 그런데 키가 굉장히 크시잖아요. 몽골 여자분들의 키가 대체로 다 큰가요? 좀 체격도 좋고? 한국이랑 비교를 하자면 조금 큰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도 몽골 갔다 왔잖아요. 보니까 몽골 여자들이 다 키가 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키가 작더라도 약간 체구가 있다라고 하죠. 한국 여자분들은 막 여리여리하잖아요. 네, 그쵸. 거의 4, 4 사이즈, 5 사이즈 입을 것 같고 지나가시는 분들 보면 밥은 드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몽골은 되게 뼈대가 좀 굵은 것 같아요. 네. 요즘
요즘 친구들은 MZ 친구들은 더 커진 것 같아요. 몽골 MZ. 네네. 오, 더 커요? 지금은 기본 169 이상이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와, 평균이 그 정도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진짜 큰데요?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좀 몽골 여자분들의 특성이 자존심도 세고 꿈 같은 것도 좀 크고 맞아요. 원대한 맞아요. 꿈을 갖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하는 일도 되게 네. 다양할 것 같고 좀 어때요? 그런 분야에서는? 징기스칸 때부터 여자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사실 징기스칸도 역사적으로 열어보면 징기스칸이 아이 때 도망칠 때 어우승이라고 왕비라고 하죠. 1번 와이프가 숨겨졌거든요. 양털 사이에 살려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여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대학 나오는 비율도 몽골 여자들이 조금 더 많고 몽골 여자들이 정말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주로 어떤 분야의 일에 종사를 해요? 다 해요, 다. 요즘은 여자들이 성공력도 크고 더 파워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업가들 보면 대부분 여자. 대학 교수 그리고 의사들도 여자가 정말 많아요. 저는 거의 대부분 여자 의사분들 많이 뵀던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이제 연애 얘기로 돌아와서 몽골 여자의 특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수님은. 아, 그렇죠. 한국 남자랑 연애하면서 적응이 안 됐다거나 이거는 좀 어색하다 했던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남자분들은 내가 거의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많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모든 걸 공유하고 자주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처음에 불편했어요.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자꾸 침해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 문화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몽골은 안 만나면 그게 일주일 동안 안 만나기도 하고 카톡으로 막 하지도 않고 한국은 뭐 하냐, 뭐 난 아침에 일어났어, 이제 퇴근했어, 잘 거야, 몇 시에 잤어,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적응은 했지만 그런 게 처음에는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주변에 한국 남자랑 몽골 여자가 연애하는 걸 본 적도 많이 있으세요? 네, 많이 봤죠. 오래 산 친구들이 연애를 하는 거를 옆에서 보고. 그럼 좀 어때요? 그런 커플들의 특성이나 이런 건? 남자분들이 디테일하게 잘 챙겨주는 것 같고 되게 예쁜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막 커플 옷도 입고 되게 이렇게 할 게 많아요. 그 컨텐츠가 풍부하다? 한국 연애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몽골 여자분들이 독립심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한국 사람이긴 한데 저도 네. 그런 성향이에요. 아. 근데 한국 남자랑 연애를 할 때 좋은 점은 제가 느끼기에 한국 남자 다정하잖아요. 뭐 하고 싶은 말 하고 해도 네.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그런 자존심이 세거나 고집이 있는 여자가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좋아 이런 사람보다는 딱 뚜렷한 사람 있잖아요. 난 이게 좋아, 이건 싫어, 여기 가고 싶어, 여긴 안 가고 싶어 라는 게 뚜렷한 거를 이제 좀 매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몽골에서 인기 많은 여자는 어떤 스타일인지 아까 잠시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몽골에 가면 이런 여자가 인기가 많다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섹시한 여자가 더 많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유럽 쪽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추세가 귀여운 여자들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제 남사친들이 한국 여자를 좀 좋아하더라고요. 귀엽고 K-pop 이런 영향이 때문인가요? 그런 영향도 있고 사실은 남자는 여자들의 그런 아기자기하고 막 귀엽고 막 좀 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 거를 또 많이 선호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몽골 여자들이 워낙 능력 있고 강하고 고집도 세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가 거기에 좀 지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약하고 나한테 기대고 그런 여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왔어요. 네. 몽골 갔다 와서. 그러면 반대로 몽골 여자분들이 어떤 스타일의 남성을 좋아해요? 스마트한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한 남자? 제가 몽골 여자니까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뇌생남을 좋아해요. 왜냐면 나보다 똑똑하고 뭐 하나를 더 잘 할 줄 알아야 존경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남자를 존경할 부분이 없으면 왜 만나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스마트함이 막 IT 막 이런 일을 해서가 아니고 나보다 조금 더 뭐든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좀 어떤 스타일이 인기가 많나요? 외향적으로는 제 친구가 박서준 정말 좋아하고 박서준? 한국에 와서 박서준 한번 만나고 싶다. 네. 막 노래를 부르는데 몽골 여자들이 그런 약간 키 큰데 무쌍에 약간 웃는 게 예쁜 그런 남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강한 이렇게 약간 근육도 좀 있고 몸도 조금 좋고 그런 매력이 있는 남자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손석구 배우님은 어때요? 그분의 매력을 많이 느끼는 몽골 친구는 못 봤어요. 그래요? 왜냐면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느낄 만한 매력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말투, 목소리, 그리고 비율, 생긴 거,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 제스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지 네. 몽골은 드라마 같은 게 다 더빙으로 나가요. 네. 그러면은 그 매력이 확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몽골 여자분들이 꽃미남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너무 잘생긴, 너무 예쁘게 생긴 네. 분이 있잖아요. 타우누 같은 스타일을 그렇게 막 그죠? 매력적으로 안 느끼네요. 한국에는 최최차차란 말이 있어요. 최애는 최애고 차은우는 차은우다. 차은우다. 차은우는 왜요? 모든 최애만큼 다 좋아한다. 근데 그런 스타일의 꽃미남을 몽골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네요. 좋아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분들보다 약간 박서준처럼 이태원 클라스도 그렇고 김비서 왜 그럴까도 그렇고 되게 남성미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모습들에 많이 반하는 것 같아요. 개그라고 해야 될까? 그 유머러스함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센스 없이 이렇게 있으면 감자라고 부르거든요. 감자. 그러니까 감자는 다 거기서 거기 다 똑같잖아요. 그 감자 중에 하나 이런 표현이 너무 슬프잖아요. 감자. 그래서 친구들끼리 예를 들어 누군가랑 데이트를 하고 왔어. 그럼 그 남자 어땠어? 감자야, 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결국엔 스마트해야 센스가 있는 거고 센스 있어야 또 유머를 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매력들에 많이 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 있는 남자를 좋아해요. 그냥 뭐가 없어도 그냥 자신감 하나 이러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몽골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들이 좀 비슷한 부분도 많잖아요. 좀 연애를 하셨을 때 몽골 남자, 한국 남자 이런 점은 비슷하다.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자기 여자를 엄청 아낀다? 몽골 남자들도 한 번 내 여자가 되면은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그 가장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런 거가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그 마돈석 나온 부산행에서 임신한 와이프를 지키면서 좀비들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한국 남자한테도 몽골 남자한테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비슷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좀 책임감이 강하고 그런 네. 모습들인 거죠. 네. 그러면 몽골 내에서 한국 남자 그리고 한국 여자에 대한 인식은 좀 어때요? 한국 여자는 일단은 귀엽고 앙증맞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정말 가서 깨물어 버리고 싶어 이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막 그 몽골에 공연하러 가시는 가수분들도 있고 그러면 티아라가 몽골에 공연하러 갔을 때도 그랬고 일단은 예쁘니까 그러니까 노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뻐서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디테일하게 자기를 꾸밀 줄 아는 거를 좋게 봐주는 것 같고 한국 남자들을 볼 때는 여자들은 멋있다고 보지만 몽골 남자분들은 약간 에이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약간 이런 게 있고 너무 여자고 걔는 화장도 비비도 바른 다음에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오히려 자기 관리하고 냄새 나는 것보단 향수 냄새 나는 게 낫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몽골 남자는 약간 아예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런 게 좀 더 강하다고 보면 한국 남자분들은 조금 더 여리여리하다라고 보는 경우도 좀 있죠. 네. 그냥 좀 대체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관리를 잘하는 이미지 이런 게 좀 있나 보네요. 남녀 막론하고. 그럼요. 맞아. 근데 요즘에 보면 남자분들도 자기 관리 되게 열심히 해요. 맞아요. 한국 분들이 제 주변에서 피부과 다니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엄청 관리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해외 분들이 봤을 때 한국 남자들이 되게 깔끔하고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어요. 디테일하다, 부지런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관리라는 게 귀찮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한국 이 K-뷰티가 또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샵에서 메이크업 받아봤는데 속눈썹 하나 이거 해주는데 몇 분을 걸리는 거예요. 위아래 뭐 바르고 세워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뭐 붙이고 하는데 그 디테일함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꾸미는 것들이 몽골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한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높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네. 몽골 문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 쇼츠가 있어요. 몽골에 대해서. 아, 그래요? 근데 좀 보면서 이게 진짠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몽골 사람도 모르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쵸. 오늘 제가 보고 한번 솔직하게 컨펌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기 마누라를 왜 빌려줄까요?
몽골은 유목 특성상 근친혼이 흔했는데 문제가 있었죠. 근친혼 베이비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몽골인들은 종족 보존을 위해 다른 씨를 받는 오픈마인드를 장착하게 됐습니다. 특히 멀리서 온 남자 손님일수록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남편은 와이프에게 손님이 원하는 뭐든 다 들어주라고 말하며 손님이 자기 집에 머물 동안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아내에게 동침은 우수혈통의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었죠. 손님은 아직 집에 있다는 표시로 문기둥에 모자 따위를 걸어두면 집주인 남자는 절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와이프 공유에도 나름의 룰이 있었는데요. 거사를 치르기 전 시족회의를 열고 손님의 지적 수준을 꼼꼼히 체크하고 그 다음 얼마나 수려한 외모인지 보고 씨를 받을지 결정했죠.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씨를 공유해줄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고 손님은 간택된 남의 마누라와 뜨거운 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쇼츠가 인터넷상에 정말 많은데 와, 조회수가 사실 이게 다루기가 되게 불편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몽골은 오히려 혈통을 지키려고 이제 많이 했다 보니까는 이거는 전 처음 들어보고 몽골이 인구가 옛날부터 적었잖아요. 지금이 360만이라면 10년 전에 260만이었고 그럼 그 전전에는 몇 명이었겠어요. 근데 일부러 이제 좋은 혈통을 가진 이제 손님이 오거나 하면은 내 와이프를 빌려준다기보다는 내 딸과 함께 이제 한 집에 보내서 피가 너무 가까워지면은 이상한 아이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딸을 이제 온 손님하고 이제 같이 만나게 하고 딸을 이제 주고는 했다고는 전 들은 적은 있는데 사랑하는 와이프를 내주고 그런 거는 잘못된 영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유목민이 마누라를 빌려준다. 이게 자극적이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그쵸. 뭐야 이러고 네. 이제 누르게끔 만드는. 이건 지금 98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딸을 이렇게 좋은 혈통에 보내는 경우는 있었지만 마누라를 빌려주는 거는 아니다. 네네네. 이 영상조차도 어떤 증거가 없잖아요. 누구 한 명이 몽골 사람 사진을 올려놓고 옛날에 이랬대요 라는 게 사람들이 궁금해서 아 그런가 라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영상 같아요. 게르에서 생활을 네. 하면 네.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관계를 가진다. 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충격적인 몽골 문화는 뭘까요? 몽골은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부가 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유목 생활의 안성맞춤인 몽골집 게르는 칸막이 없는 원룸 형식인데요. 집 밖은 야생이라 부부가 나가서 즐기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아이들을 내보내기도 위험해서 아주 개방적으로 부부 생활을 가졌죠. 이것도 잘못된 정보예요. 왜냐하면 몽골의 시골에 가면 게르가 한 게르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대가족이라면 집이 많아요. 그래서 엄청 조그만한 거의 이 테이블보다 조금 더 큰 집이 있어요. 거기서는 아이들이 놀면서 지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육포 같은 거를 말리는 게르로도 활용하고 어떻게 보면 게르가 예를 들어 두세 개 있으면 하나는 어른들이 지내는 곳, 작은 거는 아이들이 지내는 곳, 그리고 더 작은 거는 냉장고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게르 이렇게 해서 그냥 이사할 때 예를 들어 대가족인데 어떻게 게르 하나에서 어떻게 지내요. 그래서 게르가 이렇게 분리가 되거나 그랬어가지고 게르 안에서 이 동그란 집에서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이 그냥 아파트에 방 있는 것처럼 네. 게르가 여러 군데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시골집에 많이 가고는 했는데 항상 큰 게르 있으면 앞에 작은 게르가 한두 개 있고 아이들은 그래서 뭐 손님이 오면 아 작은 게르 가서 놀아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전혀 이것도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도 이제 지내보고 놀러 가기도 했는데 그런 거는 처음 들어보고 경험해보지도 못했어요. 사실 보면서도 어이가 없는데 이 영상을 거의 1000만 명이 지금 보는 거니까 이거는 오해를 좀 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이수님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네, 정말 화가 나네요. 이 영상을 보셨던 1000만 명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절대 아니라는 거. 이 영상 제작하셨던 분도 증거를 갖고 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정말 징기스칸의 피가 진짜 팔팔 끓게 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수님과 함께 몽골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이수님? 몽골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도 저한테는 영광이었고요. 제가 또 몽골을 대표해서 몇 마디 해볼 수 있는 게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보려고 한국어를 이렇게 많이 열심히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 보람도 느끼는 날이었어요. 또 다음에 좋은 기회 되면 더 좋은 이야기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상보고서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